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저는 팍스경제TV 백재욱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코인 방송의 스태프분들을 모시고 코인 및 코인 전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코인 여왕 문다연 앵커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다연입니다. 제가 처음에 안 나와서 당황하셨죠? 제가 오늘 안 나온 건 아니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심도 있는 코인 얘기를 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게스트 자리에 비트로드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작가님도 같이 나오셨는데요.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남 작가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니까요. 그동안 좀 전문가들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 좀 코인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은 오늘의 코인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먼저 다현님은 지금 한 10주째 코인 방송을 하고 계신데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보람을 느낄 때요. 네. 최근에 하나 좀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워낙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고 네네네. 너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이씩 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고 있다 이런 댓글도 좋지만 최근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해결사라는 님이 저희 방송을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필기를 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매일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방송을 집중해서 봐주고 또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진짜 그때는 좀 감동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우리 작가님은 원래 예능 작가셨잖아요. 예, 유명한 예능 프로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코인 방송을 하시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하고 좀 어떤 느낌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웃겨야 생존을 하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다현님을 통해서 재밌는 거라도 보여주려고 하면 이 회사의 반대와 이런 것이 힘들었죠. 그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많이 하시나요? 그쵸. 이제 보통 이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새벽 5시. 예. 진짜 그래서 일찍 일어나세요. 예, 미국 네. 시황을 꼭 보고 그런 건 꼭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20개 정도의 외신을 조금 맞아요. 예 네네. 훑어봅니다. 그냥 혼자 보시고 이 방송 내용에는 그닥 많이 적용을 안 하시는 것 보러 같은데 이유가 투자에 있나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께서 진짜 숨겨진 고수이신 것 같아요. 네.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이만큼 수익 냈다. 다현이 넌 잘하고 있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정보를 여기서라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 네. 나름대로 한번 예. 오늘 제 생각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람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오늘의 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을 2017년도에 론칭을 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최초였어요. 정규 TV 방송을 블록체인 방송을 한 게. 그래서 쭉 왔었고 지금까지 이어졌고 지금 또 이렇게 보고 시장이 또 좋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람차게 방송하는 모습들을 볼 때 되게 흥겹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저희 투자를 다들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다현 씨는 지금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를요. 제가 지금 오늘의 코인이 한 50회차가 딱 됐는데 이제 딱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3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비트코인만 샀던 그 코리니에서 이제는 조금 알트 백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트 코인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요? 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투자 금액도 처음에는 3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그거에 몇 배가 돼서 좀 어디 가서 말하면 놀랄까 봐 다들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연료 나오는 대로 이렇게 투입하고 하시나 봐요? 출연료가 이제 몇 배가 되고 있죠.
저 그래서 출연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 비트코인만 봤을 때 비트코인 평단가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 평단가는 지금 6천만 원대 초반으로 제가 6천 초반. 네. 그 이후에 또 상승했을 때도 추가 매수를 계속 조금씩 사서 한 거군요. 모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플러스네요. 네, 그렇죠. 그럼 알트코인들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알트코인도 뭐 알트코인 나름대로 이제 제 투자 방식을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모내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와, 여러 모내기? 가지를 네. 좀 씨앗을 뿌려둬요. 그래서 얘가 쑥 큰다 그러면은 걔를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다른 안 자란 애들에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나면 팔고 안 난 거에 또 물타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분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게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가장 같습니다. 큰 성과를 준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요?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훨씬 또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죠. 뭐 최근에 컸던 펀디엑스나 뭐 스톰엑스 제가 다 갖고 펀디엑스. 있었던 코인이기도 하고 저희 그 메디블록 대표님께서 한번 오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 코인 이 회사의 가치가 진짜 앞으로 정말 유망하겠구나 해서 그때 사실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더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엄청 많이 그 성장을 했죠. 메디블록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신뢰감이 들었나 보시죠? 신뢰가 확 와가지고 어떤 지금 점에서 신뢰? 확실히 이 항상 비트로드님께서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말씀을 하시지만 죄송합니다. 네, 물 한 모금 드시죠.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요. 네, 진정이 됐습니다. 메디블록 대표님을 보면요. 항상 비트로드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회사의 어떤 목표나 이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또 백신 패스가 나왔잖아요. 메디블록에서 그런 식으로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메디블록만큼은 제가 진짜 같이 저도 투자를 이제 했다. 그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 신뢰감이 드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연 요청을 했었고 네.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렇게 모셨었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현님한테 좋은 결과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나요 혹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해보고 손해 나보고 또 이익도 나봐야 프로그램을 맞아요. 구성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잡동사니로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처음이었어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서치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하라고 했는데 1주도 지나 1주, 2주, 3주가 지나도 안 만들었었어요. 그다음에 한 4주차 정도에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4주차 정도에 계정을 만들었던 것 같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죠. 들여다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네. 많이 좀 넣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다현이 그 입을 통해서라도 예. 근데 어떻게 그 3주 동안 계좌도 안 만드시다가 딱 한 달이 되던 때 확신이 좀 드신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았어요. 제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제 동네 친구들이 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 아이고. 아 비트코인은 사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죠. 주위 그 어떤 시각 사기를 때문에. 당한 거예요? 다단계 유형 예, 뭐 그런 건가요? 비슷한 채굴 뉴스에도 사기나, 나오고 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변에서 당해서 지금도 친구들 전화 오면 너 그렇게 사기 방송을 해도 되니? 지금 그러고 걱정하는 있는, 친구분들도 걱정한 계시고. 친구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소액을 넣고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줘요 그 계정을. 진짜요? 봐라 내가 들어간 거 50% 수익 났다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게 이렇게 즐거워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때 그래서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 뭐 한 10을 넣었으면 그게 한 30까지 됐었거든요. 200%의 200% 수익을 된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게-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작가- 3주 전 얘기고 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3주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니까
어떠한 트렌드나 흐름을 조금 공부를 조금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상징성에서 실용성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용성이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코인. 눈으로 네. 이제 보여야죠. 그 네, 전까지는 네, 네. 비트코인이 뭐야라고 할 때 아무 실체가 설명을, 뭐야. 네, 실체가 설명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반적인 투자 흐름은 눈에 보이고 실용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성이 딱 있는 게 뭐겠어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거요? NFT와 그 간편 결제 플랫폼 눈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물건을 사고 게임할 때 사고 결제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할 수- 수익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랐죠. 낯섰죠. 낯섰- 낯섰다가 지금 현재 지금 어떠냐 현재 이거죠. 너 낯섰다가 나섰다가 하도 옮겨 다니는 바람에 예, 뭐 괜찮게 지금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숨은 고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느끼기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횟수가 좀 잦은 느낌?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잦으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시장에서 승리를 하려면 좀 괜찮은 코인을 진득하게. 정해서 좀, 네. 좀 적어도 몇 달 정도 묻어놓고 수익이 좀 확대됐을 때 저기 아니, 저는 정리를 하는 이제 게 어떨까 했는데 매매가 제가- 잦아요. 제가 잃은 돈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오르고 있는 코인은 달리는 말에 한번 타 보는 거죠. 타 그래야 보기도 제가 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더라라는 예, 거를 예. 이제 또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 말이 듣고 싶으셨던 거죠. 아,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 예. 시청자를 위해서 예.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작가님의 위해서 시청- 피땀 이런 눈물이 노력하는 녹아있는 이 모습 방송. 예,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네네.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잃는 경우도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손가락이 느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작가님은 그래도 지금까지 선방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현님은 어떤 거예요? 매매 횟수가 잦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글쎄요 잦다면 잦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정해놓은 수익률까지는 좀 갖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치를 샀다 하면은 이게 20% 되는 거 보고 팔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은 좀 잡아두니까 그게 빨리 달성이 되면 빨리 팔고 아니면은 좀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러면 상황입니다. 처음에 설정한 목표 수익이 도달을 하면 네.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더 욕심을 내서 더 갈 것 같아서 보유하기도 하나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른데요. 만약에 더 갈 것 같다 이러면은 한 반 정도만 팔고 소액으로 좀 지켜보면은 그때 또 수익률이 더 많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네.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계좌에 놔두나요? 아니면 뭐 또 쓰시나요? 계좌에 놔두기도 하고요. 그때 그동안 너무 이제 시장이 좀 계속 상승장이었다 이러면은 내가 언제 한번 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지 하고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좀 보니까 살짝 대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좀 조정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조금 현금을 항상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예전에 그 수익 나면 할머님께 네.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네. 했었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계시는 할머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셨나요? 제가 이번에 또 금요일에 방송 네. 끝나고 네. 바로 또 제주도로 가거든요. 네. 맛있는 회 한번 사드리려고 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제 저는 좀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뭐 리서치도 해야 되고 이제 공부도 더 잘 될 겸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하는데 저 또한 작가님처럼 매매가 잦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종목을 정해서 그냥 이제 묻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 각오로 하고 있어요. 근데 두세 종목을 고르는 게 사실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여러 개를 사는 거는 사실 뭐 소액으로 나누면 괜찮은데 두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선정 기준 같은 게 예, 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종목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 네, 그거는 그냥 제가 이제 기준 전문가도 같은 거. 아니고 그거를 제가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이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정말
냉혹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시장의 그 현재가라는 게 그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그 접합점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게 시장을 예상하기가 힘든 건데, 그거는 전에 이제 제가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리서치한 거, 그게 이제 제 나름의 이제 머리에서 해석을 하고, 이제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제 직관과 이제 통찰도 들어갈 것이고,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의 한도 내에서 그래야 이제 삶이 이제 평온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절대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작가님은 어떻게 무리하게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거에 포인트를 줘서 NFT 같은 경우는 그 칠리즈, 맞아요. 엔진, 네. 디센트럴랜드 네. 그걸로 세 수익을 좀 잠깐 많이 냈었죠. 아유 그걸로. 그러니까 저는 그 NFT가 뜨기 전에 네. 깐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프로그램 잘했다고 그 TV 컬투쇼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 영상 보는 거. 아, 그래서 선물로 이제 깐느에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연애 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연애 프로를 가상의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가상의 호텔. 그게 몇 년 전이었어요? 그게 한 10년도 넘었죠. 아. 그래서 가상의 호텔에서 그게 말풍선 달고 같이 수영할래요? 혹은 같이 술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 가상의 현실을 보고 아 미래는 이거겠구나라고 이제 코인 방송을 하면서 네. 처음 시작할 때 투자를 할 때 디센트럴랜드에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들어가셨구나. 주위에서 전문가들 비난과 저는 솔직히 그때 국장님 비아냥 왜 이름도 그때도 모르는 이제 저는 두 그 분이서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냐, 이렇게 하셨군요. 뭐 이런 코인을 뭐 듣보잡 코인을 들어가고 있어. 그랬었거든요. 저는 미래는 가상 현실에서 거기서 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할 때 가상 현실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말하자면 호텔 네. 가상의 호텔에서 술도 먹고 네. 한 30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또 부동산 땅을 팔고 역사적으로 땅은 재밌거든요. 이게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땅을 팔고 거기서 땅을 또 사고 건물을 짓고 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구나. 물론 현실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예능 작가니까 어떤 무한도전의 성장세를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디센트럴랜드구나 라고 했는데 한 3주 뒤인가 한 달 뒤인가 그 일론 머스크 네. 아내가 그림 팔면서 NFT로. 전 세계 갑자기 NFT로 확 맞아요. 열풍이 불더라는 거죠. 그림을 그래서 65억에 막 팔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팁 하나 드리면 그 어떤 실용성 가치가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네. 가장 쌌을 때 맞아요. 저점에서 사서요. 저점에서 사서 이게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승리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테마가 좀 강세가 될 건지, NFT가 강세가 될 건지, 아니면은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그런 코인들이 뜰 건지 이런 거를 정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그 출처에서 다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료를 좀 공부하시는지 공유해 그러니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즐겨찾기로 네. 20개 외신 그 외국 언론들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좀 이런 우리나라는 조금 투자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잖아요. 어려운 거 가지고 막 어렵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심각하게 하는데 미국 상황은 보니까 네. 좀 90년대 연예 뉴스처럼 가더라고요. 즐기고 약간 유쾌하고 문화죠, 문화. 예 미션도 뭐 공시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공시 떴다 이러면서 걔들은 그죠? 그냥 트위터로 서로 즐기고 댓글 달고 굉장히 그래서 90년대 연예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흐름이 벌어지고 있구나. 서태지가 지금 누구지? 그런 포인트를 저는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2017년도에 이걸 접했을 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네. 그거와 동시에 약간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 있구나. 왜냐면 그 이제 블록체인어스 뭐 파티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미더이나 이런 게 가보면 약간 그 파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었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트위터에 답이 있다고 우리 다현님도 트위터에. 트위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자꾸 트위터를 네. 보는 이유가 아. 네, 외국 분들은 좀 트위터로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자기 생활 되게 많이 개진하시고 뉴스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방송에서 제가 트위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현님은 매일 이렇게 비트로드님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본인이 시청자분들한테 종목 추천. 뭐 어떤 제가요? 코인을 추천한다면 뭐 그게 뭐 특정 코인이든 아니면 어떤 테마든 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테마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좀 실용성이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주변에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NFT로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고 이제 확실히 이 블록체인이 미술계에서도 화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이제 NFT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 실용적으로 뭐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을까. 가상 결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항상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이제 그 가치를 보는 거고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차트를 보면 확실히 요즘에 알트코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쭉쭉 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속 차트를 보면서 얘가 아직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을 못 받았네, 상승장의 수혜를 못 받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조금 사고 사두면 또 관심이 가거든요. 조금 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엔 제가 실험 단계여가지고 확실히 좀 실험 오케이, 결과가 그건- 좋게 나오면 오케이,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네. 자,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다현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항상 1억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1억은 무조건 갈 거라는 무조건 생각은 간다. 저도 이제 저조차도 확신이 들고 이제 그 이상 그게 얼마나 빨리 올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얼마나 갈지가 사실 아직 상상이 안 1억은 갈- 언제쯤 갈 것 같아요? 지금 거의 6,500에서 이제 7,000 왔다 사이를 갔다 왔다 하고 갔다 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뭐 조만간 조만간. 정말 몇 달 안에 오지 않을까. 서너 달 네. 이내에 1억에 도달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우리 말이 작가님은 성취가 되길, 비트코인 네. 가격을 어떻게 저는 1억을 일단 간다고 보세요? 다현님도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1, 3, 5, 7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2월 24일을 보고 있어요. 날짜를 딱 특정하시네요. 집어. 예. 12월 24일에 그때면 1억을 지금 터치한다.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그 반감들이 폭발할 것 같고 네. 이게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고. 예 모럴 해저드가 네. 12월 24일 기점으로 술 취하면서 막 투자하고 사들이고. 12월 24일에 1억을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 깨는 25일 날 완전히 폭락. 해서 이제 좀 막 팔겠죠. 그분이 이제 음주 매매를 한 걸 후회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런데 것이다. 1월 1일, 30일 그 기점으로 다시 또 달려갈 거예요. 네. 예, 1억을 넘게 참 보통 이렇게 이런 예언은 지구가 멸망할 때 하는 좀 예언. 책임지시기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요. 작가님의 어쨌든 개인 의견입니다. 흐름. 네, 어쨌든 뭐 빅데이터. 이런 예상들은 다 내피셜이고요. 그러니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은 그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늘의 코인 작가님과 다현 앵커님 그리고 또 기획했던 저 이렇게 세 명이 또 잠깐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도 가끔 마련할 테니까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코인은 내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